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박순의 경제TV의 박도사 박기현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만에 또 뵙게 됐네요. 네, 잘 계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단에 있는 QR코드로 이제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정보들과 함께 여러 가지 종목들,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좀 스윙이라든가 중장기적인 종목들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목요일 이후에 어떤 종목들로 또 수익을 냈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또 시장 상황, 시장 상황 만만치 않았죠? 시장 상황과 함께 또 주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어떻게 해야지 주식을 좀 잘하고 좀 나을 수 있을까? 술투생, 슬기로운 투자 생활, 그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3일 전에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때의 3일 후에 모습과 약간 틀리진 않지만, 뭐 또, 3일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녹화 방송이라는 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카메라 앱을 켜서 지금 방송하시는데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이거를 스캔하시면 또한 입장이 가능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 그리고 좋은 종목, 정보, 추천 종목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부탁드리고 꼭 휴대폰으로 누르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시장은 지금 현재 연준의 타이퍼링 정책 때문에 빅스텝, 금리를 크게 올리겠다 부분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크게 두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2800 그리고 2600 사이가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시나요? 당연히 힘드시죠. 옛날에 작년에 이미 들고서 삼성전자 9만원대, 현대차 25만원, SK하이닉스 15만원 이렇게 돼 있어서 좀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잡아둔다고 하시면은 10년, 20년 투자하시면 상관은 없으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지만 그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장기로 보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 대신 장기로 봤을 때 마이너스인 거를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가져가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리를 하고 조금 더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차선책을 택하지 않으실까요? 저라면 차선책을 일부라도 택하는 게 조금 더 나은 주식 투자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을 받은 부분으로서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 어떻게 보면은 저점을 기다렸다가 그 부분에서 확 추매를 해서 그 다음에 올라오면 수익 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에 오시면 계좌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종목과 자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앱을 켜서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좋은 종목들 그리고 시장 대응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공매도 부분이 시작이 되면서 추구장창 빠지기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올 구정이 지나고 나서 조금 고개를 드나 했는데 요 박스권 안에서 완전히 갇혀버렸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800과 2600 사이의 박스권에서 그대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의 테이퍼링 정책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올라가지도 못하고 또 전쟁도 나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의 일단은 거래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 이때랑은 완전 틀리죠.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 초까지는 이제 거래량이 크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슬슬 거래량이 좀 들어와 주죠.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보실 때
외국인의 수급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2020년도까지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주면서 2021년도 초까지만 해도 계속 매수를 들어와 주면서 했지만 결국에 이때부터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시작되면서부터 2021년도 하반기부터 공매도 시작하면서 거의 외국인이 사는 날이 없어요. 외국인이 매수하면은 잠깐 반등 그리고 고점을 계속 낮춰가면서 이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2600선 지지 부분이 가장 중요할 부분이고, 그 부분이 잘 지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요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지만, 혹시나 조금 더 빠지게 된다면 요 2600선을 지지 못한다면 조심스럽게 2400선도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 잘 체크해 가면서 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식음료 관련주라든가 식량 관련주들, 가장 중요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펄프와 목재 수급까지, 철강에 이어서 펄프와 목재 수급까지 지금 어려운 시기가 있고 가격 상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강이 어느 정도 다 오르고 나면은 목재와 펄프와 목재 부분이 아마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해당주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힘을 많이 받아서 950선 위에까지는 올라갔지만 다시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단에는 850선 부분을 하단으로 보시면서 움직이시면 되고, 일단 그 전에 890선 부분, 여기서 갭 상승한 부분 850선 부분을 잘 지지할 수 있나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차라리 좀 주식을 잠깐 쉬는 것도 괜찮지만, 그거보다는 요 밑에서 천천히 분할로 매수 접근하는 것도 좋고요. 또 안 그러시면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투자에 도움이 되는 관심주들, 이따가 말씀드릴 테지만 관심주들, 그리고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교육,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니까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카메라 앱을 켜서 지금 방송하시는데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이거를 스캔하시면 또한 입장이 가능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 그리고 좋은 종목, 정보, 추천 종목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부탁드리고 꼭 휴대폰으로 누르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한번 주식의 기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의 기본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주식의 기본은 주식을 이루는 단위라고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을 얘기해 드렸고, 이제 두 번째 시간, 주식이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어떤 건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주식이란 이제 상승, 오늘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수익 내는 방법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식이랑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거래량을 기본적으로 만들면서 움직이는 거죠. 들썩들썩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캔들이 완성됩니다. 나 이제 상승을 할 준비를 다 했어 라고 해서 모양을 나타내는 게 이제 캔들. 상승의 시발점이 되는 공시. 공시 이후에 마지막으로 뉴스가 이제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주식이 급등 후에 이제 매도 시점이 오는 거죠. 뉴스가 나올 때는 이제 슬슬 분할 매도를 준비해야 될 때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주식의 기본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들로 이루어진다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 요 부분으로 인해서 모든 주식은 상승의 시작을 움직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시를 볼게요. 카나리아 바이오로 인해서 이슈가 된 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서 한번 보게 되면은 이미 상승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2월 23일. 아까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앞전에서도 거래량 준비하고, 뭐냐 하면 이제 물량들을 슬슬 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간을 정해두고. 왜냐? 이제 상승을 위해서는 물량을 갖고 있어야지 당연히 상승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 소화를 한 후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캔들들이 나오고 나서 상승의 캔들을 하고 나서 딱 저점을 잡은 이후에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현대사료가 그때 마침 또 사료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을 때 하염없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조정을 받기 시작하죠. 네, 조정을 받고 나서 이때 다시 또 상승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공시가 나오죠. 지분인수에 대한 공시가 나오면서 점점점 이제 또 상승이 나오고 이제 뉴스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슬슬 매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래량이 터트리면서 네, 이제 점점점 물량을 빼고 있는 거죠. 네. 수익 실현의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진행했던 HLB 생명과학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네, 엄청나게 올랐었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슬슬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자, 가기 전에 분명히 상승의 신호를 줬습니다. 바로 이 부분 계속 윗꼬리를 주면서 네, 물량들을 받아가는 거죠. 거래량들이 계속 터지면서 아, 이제 나 갈 준비를 하는 거야 라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먼저 나오고 차트에서 그 다음에 신호들이 나오면서 캔들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공시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하죠. 10,000원 밖에 안 되던 HLB 생명과학이 23,000원까지 상승 나온 이후에 거래량들을 계속 터뜨리면서 네, 매도 물량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점점 이제 상승폭, 가장 중요한 거는 전고점을 넘기지 못하면 계속 이제 하락을 한다. 이게 법칙이 실행되면서 점점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이제 조금 거래량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또 천천히 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와 동일한 부분이죠. 저점에서 거래량들이 나오면서 한 10,000원 부근에 오면은 항상 거래량이 일으키면서 위로 올려줍니다. 요번에도 또 오늘도 잠깐 상승이 나왔지만 또 위로 올려주는 캔들이 나오고 나서는 큰 거래량이 한번 저점에서 터지면은 이제 나 갈 준비를 할 거야 하고서 밑에서 저점에서 잘 분할 매수를 해 놓으시면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저거는 이제 크게 수익 났기 때문에 100%, 200%, 300% 가는 거는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요. 20, 30% 가는 종목들은 꽤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1년에 10번만 먹어도 200%, 300%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잘 찾으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에 오시면 계좌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종목과 자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네, 카메라 앱을 켜서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네,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좋은 종목들 그리고 시장 대응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노란톡방에서 최근에 이제 진행한 종목들이 마니커가 이제 여기서 큰 거래량이 한번 나오고 나서 앞전에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움직이고 여기 지지죠. 그리고 나서 5일선을 정확하게 움직이면서 또 거래량이 터지면서 또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잘 지켜주면서 1,500원 초반대를 잘 지켜주면서 또 다시 한번 크게 더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5일선을 지켜주면서 또 한번 계속 단기적인 상승을 나오면서 오늘 이제 거래량이 좀 커졌습니다. 근데 보면은 제가 여기다가 2,100, 2,200원 정도의 선을 그어놨을 겁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이전에 보면은 이제 걸린 이후에 첫 거래될 때가 2,200원이 고가였습니다. 요게 매물대로 작용하는 거예요. 현재 이 밑에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수익 중입니다. 근데 여기 매물대가 아직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매물대를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한 번을 못 뚫고 가요. 그러면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요 2,200원 위로 안착을 하면은 한 번 더 크게 날개짓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요걸 돌파 못하면 이제 다시 또 고점을 못 넘기면서 다시 또 주가는 밑에 제자리로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추천드린 게 웅진. 네, 웅진은 오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아까 큰 캔들, 동일한 캔들의 부분에서 잘 지지면서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오늘 뭐 시장의 조정에 의해서 조금 하락은 받았지만
뭐 웅진 나쁘진 않습니다. 식음료 관련도 포함되는데 힘은 그 부분은 뭐 힘을 못 받는 거고, 자회사가 이제 한 10개 정도 되죠. 네, 지주사로서의 움직임을 많이 쉬었기 때문에 상승, 요 앞전에 작년에 큰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주, 네, 대선주의 힘을 받아서 큰 상승을 이뤘고, 이제는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여기도 보시면 또 캔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지지는 모습 나오고 거래량이 들어오는 캔들이 나왔죠. 네,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뉴스에서처럼 HDC 현산, 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4억 원 가량의 과징금을 내면서, 그러면서 오늘 급등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있는데 아직은 갈 때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네,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서 빠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종목이랑 좀 길게 들고 가야 될 종목이랑 조금 헷갈리실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항과 지지를 알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파악이 쉽습니다.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언급드린 이제 안랩, 네, 안랩이 이제 금요일날, 목요일날 계속 언급을 드렸어요. 금요일날 언급을 드렸죠. 네,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네, 코어가 안 들었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서 오늘 24%가 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요런 거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계속 공유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안랩 뉴스가 나왔죠. 블록체인 자회사 설립이라고 해서 전자지갑 개발을 하겠다고, 네,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제 뛰어들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제 또 다음 달 되면 SK 실더스라고 이제 경쟁사가 이제 하나가 상장합니다. SK 관련주로서.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저항을 막고서 딱 내려온 부분입니다. 저항과 지지가 이루어지면서, 네, 이 부분이 딱 그렇게 된 부분이고, 요 저항과 지지만 알아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 저항과 지지 부분에서 이제 분봉을 보면은 이제 11만 6,700원 부분이 이제 저항인 부분입니다. 분봉을 보면은 이제 11만 6,700원, 네,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보면 이제 요 부분을 돌파했다가 이제 매도가 쏟아지기 시작하죠. 네, 거래량이 나오면서 계속 하지만 이제 점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힘을 못 받으니까 점점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일 다시 또 됐을 때 다시 또 힘있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갭상승으로 시작을 할 수 있나 못하나. 시초가에서 갭상승을 한다는 거는 분명히 좋은 이슈가 있는 부분이고, 힘이 좋기 때문에, 매수의 힘이 좋기 때문에 밀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잘 보셔야 되고요. 저희가 노란톡방에 오시면 이런 부분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에 오시면 계좌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종목과 자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네, 카메라 앱을 켜서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네,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좋은 종목들 그리고 시장 대응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네, SK바이오사이언스도 노란톡방에서 언급을 드린 종목입니다. 네, 오늘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상승 나왔다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요. 이제 조만간 이제 갈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여러분들 차트 보실 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떤 분들 보시면은 뭐 한 달치를 놓고서 보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한 달치를 놓고 본다고 치면은, 자, 여기에 저점이 어디죠? 네, 바로 이 부분이죠. 26만원 정도가 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35만원 정도가 고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실 때, 아, 여기가 저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차트는 중요한 거는 길게 봐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할 거면 차트를 짧게 봐도 상관은 없지만, 좀 크게 장기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스윙이나 중장기로 보실 경우에는 꼭 크게 보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때만 이렇게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얼마나 높습니까? 15만원짜리가
30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올라갈 것보다는 내려올 게 많은 거죠.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차트를 길게 보셔야지. 최소 못해도 4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길게는 1년 정도로 보셔야지 내가 지금 사고 있는 부분이 고점인가 저점인가 이렇게 아실 수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지금 현재 저점에서 잘 지지고 있다. 13만 원 부근이면 충분히 매수 타점을 노려볼 만하다. 뭐 좀 빠지면은 뭐 12만 원 초반대까지도 빠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타점을 잘 노리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매매법을 할 텐데 그 중에 오늘 대형주 매매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여러분들 나누는 건 아시죠? 뭐 시가총액이 큰 거면 대형주, 네, 어느 정도면 중형주, 작으면 소형주. 이 부분에서 이제 대형주 부분을 할 건데 오늘 알려드릴 거는 이제 대형주로 수익을 낼 때 매매하는 방법과 길게 보시는 거, 장기 보는 방법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대신 오늘은 조금 단기나 스윙으로 보면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SK 이노베이션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제가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수익을 낸 부분입니다. 30% 언저리 2번을 냈죠. 1년 동안.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5일선을 지켜주고 5일선 위로 올라와서 정배열로 쓰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게 5일선 정배열. 여러분들 정배열과 역배열은 아시죠? 네. 이렇게 해서 하염없이 내려오는 거를 고점을 못 넘기고서 계속 빠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고점 못 넘기고서 계속 빠지니까 계속 주르륵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에 저점에서 거래량들이 좀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자, 이 거래량이 들어오면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가장 기준이 되는 선은 이제 5일선입니다. 네, 5일선. 여러분들 5일선, 11선, 21선, 121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5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이 5일선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왜 5일선의 기준이 되냐?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보시고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5일선 매매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5일선 위로 안착을 하고 자리를 잡느냐가 가장 문제입니다. 저희가 요날 매수를 했습니다. 요날 매수를 했고 5일선을 밑에 빠졌다가 요 밑에 부분을 지켜주면서 올라오는 부분, 20만 원을 지켜주고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날 종가 20만 3천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천천히 종가 매수가 좋아요. 왜냐면 누구든 편안하게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5일선을 지켜주는지 아니면 5일선을 못 지켜주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평단은 20만 3천 원이죠. 자, 5대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급등. 캔들론 되게 큰데 한 5% 올랐습니다. 근데 20만 3천 원에서 비교를 하면은 뭐 한 6, 7% 정도 수익. 왜냐하면 여기에 저항선에 맞고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자, 22만 원이 저항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21선 저항도 있고 하는데 이 지지와 저항은 다음 시간에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박도사가 가장 중요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대형주 단기나 스윙으로 수익 내기. 네. 장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매도. 왜냐? 5일선과 멀어지면, 왜냐하면 수급이 크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에는 1차적으로 그 누군가는 수익 실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22만 원이 아니라 종가 때쯤 지지를 하나 못 하나 보시고 매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언제 다시 매수하냐? 아쉬운 분들은 절반만 매도해도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조정 받죠. 중요한 부분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아까 타이틀에 5일선 매매라고 했습니다. 5일선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보시고 기다렸다가 자, 5일선에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을 이제 5일선 부분을 지지 하나 확인 후에 자, 지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밑꼬리 주고 올라오는 걸 보고서 5일선 위로 다시 올라타려고 하죠. 그리고 다음날 되면은 자, 5일선 위로 올라타면서 다시 매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상승이 나오죠. 이날만 한 10% 급등인데 중간에 하셨으면 또 7%. 네. 이때도 한 7%, 이때도 또 한 7% 수익을 냈다 하면 벌써 14%입니다. 근데 또 어떻게 해야 되냐?
5일선과 멀어졌기 때문에, 갭이 떴기 때문에 또 매도를 해야겠죠. 수익을 챙기자. 7거래일 만에 약 14%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다 파셔도 되고, 아니면 또 일부 또 절반만 매도하고 또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다음날 또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그럼 또 일부 또 매도를 해야겠죠. 올랐으니까. 자, 그리고 윗꼬리 지고 내려오는데 이제 또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죠. 그러면 또 기다립니다. 네. 5일선에 또 왔어.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대형주들은 급하게 한 번에 팍 오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천천히 5일선 위로 올라타는 거 보고 사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정 받았어요. 또 그러고 나서 또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거 5일선 밑으로 빠졌으니까 일단은 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일단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됩니까? 자, 저점을 지지하고 여기 저점을 만들고 나서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5일선 위로 올라탔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매수를 해야죠. 얼마? 21만 9천 원 정도에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상승이 나왔어요. 짧게 수익을 내셔도 되고, 안 그러면 하루 정도 더 봐도 된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거 근데 전일 종가보다 올랐으면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은 좀 줄었지만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딱 됐어요. 거래량이 더 나오면서 종가가 더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따라락 5일선도 지지하면서, 그러면은 5일선 부근이 오면은 한 번 더 팍 튀지 않을까. 여기서 일부 또 수익 실현하셔도 돼요. 여기서만 해도 또 7% 수익이니까, 여기서만 해도 7%의 수익이니까 또 수익을 절반 정도 냈다 하면 총 7%의 3번 수익이니까 21%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5일선 딱 찍고서 그냥 올라 버렸죠. 이거는 늦게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천히 보시고서 사면은 이날만 또 크게 수익 났죠. 또 5일선과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 또 일부 매도, 절반 정도 매도. 다 파셔도 돼요. 근데 절반 정도 매도하고 조정을 또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5일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근데 5일선이 오지 않고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이제 적다가 평균 30만 주 터지다가 하다가 이제 거래량이 크게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굳이 여기서는 크게 팔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쭉쭉 보다 보면 조정 받죠. 네, 5일선과 멀어지면 또 매도를 합니다. 왔습니다. 오면은 다음날 보고서 올라탔는데 조금 민그적거리네. 또 민그적거리네.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5일선 위로 올라타면서 다시 9%의 급등. 그리고 나서 추가 상승 나오면서 큰 거래량이 나왔죠. 이 앞전보다 더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7만 원 이상에서 저희가 수익 실현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짧게 보시면 여기서 한번 팔고 여기서 다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서 여기서 팔아도 7%씩만 계산을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7, 4, 28, 28%입니다. 네, 28%. 이렇게 되면은 장이 빠지던 조정을 받던 상관없이 안전하게 내 계좌는 항상 수익 낼 때마다 팔고 가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서 반 팔고 또 갖고 있다가 또 반 팔고 갖고 있다 반 팔고 또 다시 또 추가 매수해서 갖고 가시면 못해도 30%의 이상은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에는. 왜냐하면 평단이 낮기 때문에. 자, 노란톡에 오시면 자세한 내용과 좋은 종목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앱을 켜도 우측 하단에 QR 코드 보이시죠? 네, 요거로 화면에 비추기만 하셔도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종목 추천 및 시장 대응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수익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음 편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삼성전자, 여러분들 걱정 많으시죠?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삼성전자도 똑같은 법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앞전에서 크게 하락 후에 지금 올라타려고 하는 부분이죠. 올라타고서도 한동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5일선 위로 안착하고 하는데 아직 거래량이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내려옵니다. 그럼 계속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7만원 부분을 정확하게 지지하고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올라가죠. 네, 그러면 이때는 얼른 사서 팔고 나오는 게 맞는데 이런 건 힘들죠, 솔직히.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다시 5일선 위로 올라탈 때까지. 이날 73,000원 부근에 사서 올라가면 5일선이 여기 지금 따라붙다가 틀었어요. 네, 틀었기 때문에 5일선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다? 75,800원 부근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네, 다 정리하셔도 돼요. 또 밑에 와서 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뭐 요거를 밑꼬리 잡기를 하셔도 되는데 요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여기 5일선 부분 맞고서 또 올라오면 또 보시고서, 자, 이제 또 멀어지죠. 네, 5일선과 멀어지기 때문에 또 슬슬 수익을 챙기시고, 네, 그리고 이제 역배열로 들어가죠. 역배열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서 또 5일선 타면 하는데, 일단은 이제 거래량이 점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시고 주의는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오른 다음에 5일선과 멀어지니까 다시 역배열로 해서 쭉 빠지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일단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5일선 위로 다시 올라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또 멀어지면 거래량이 나오면서 멀어졌죠. 그럼 어떻게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5일선 밑으로 내려오면 쳐다보지도 말고 기다려야 된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지만 특별하게 지지를 못하고 계속 빠지고 있죠.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지지를 하고서 이제 5일선이 내려와서 이 위로 올라간다면 이제 조금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또 올라타지 못하고 거래량이 안 터지면은 조금 더 조정을 받은 후에 다시 시도를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봉을 보고서 말씀드리면, 리먼 사태 이후에, 리먼 사태 때 큰 위기가 겪은 다음에 양적 완화를 시작한 타이밍입니다. 그때부터 삼성전자가 계속 이제 상승을 다시 랠리를 시작하면서 왔다가 이 부분 2012년도부터 2017년 6년도까지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약 5년 동안 좀 횡보 구간을 거쳤습니다. 이 구간이 이제 이때도 테이퍼링을 시행했던 때예요. 네, 양적 완화로 해서 2008년 리먼 사태 이후에 양적 완화로 해서 자금들이 투입된 이후에 금리 상승을 다시 하겠다,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다시 지속적으로 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시 또 제로금리 시대로 다시 또 넘어가죠. 그러면서 계속 양적 완화가 투입되다 보니까는 이제 삼성전자가 9만 원대까지 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끌고 왔던 큰 시세 외인들부터 해서 기관가의 큰 자금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때가 14,000원, 15,000원, 이제 조정주가기 때문에, 액분을 했기 때문에 조정주가기 때문에 2만원대, 3만원대, 4만원대에 들어왔던 외인과 기관들, 큰 물량들이 9만원대에 이제 크게 나간 거예요. 네, 거래량이 이 앞전에 이때 많고 또 이때 많잖아요. 물량들이 나간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조정을 받는 거고,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면 이제 다시 또 상승의 추세를 잡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너무 급하지 않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삼성전자는 뭐다? 적금처럼 꾸준히 모아가는 종목이다. 네, 근데 지금은 아니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모아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대신 10년, 20년을 보고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3, 4년 동안은 횡보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네, 박스권 횡보를 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천천히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자, 노란톡에 오시면 자세한 내용과 좋은 종목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앱을 켜도 우측 하단에 QR 코드 보이시죠? 네, 요거로 화면에 비추기만 하셔도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종목 추천 및 시장 대응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대형주에서 이제 단기나 스윙으로 수익 내는 걸 가장 중요한 부분은 5일선에서 맞춰서 잘 하자. 급하지 않게, 욕심내지 않고 잘 하면은 여러분들 계좌를 잘 지킬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지난번 시간에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이제 좋은 자리가 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20만 5천 원 밑에 오면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2차 전지 부분과 함께 중요한 건 전기차 부분을 같이 봐야 되니까, 자, 2차 전지 순환 섹터 부분을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차 전지가 어떤 종목들과 순환 섹터가 되어 있는지 요거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2차 전지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SK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 2차 전지 완성 업체들이 있고, 그 안에 소재단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저희 이제 노란톡방에서 언급드리고, 신고가 나오면 좀 더 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갔습니다. 네. 큰 수익이 났죠. 네. 이틀 만에 놀라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은 2차 전지주의 이슈를 받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바로 전기차 완성 업체들도 순환이 됩니다. 서로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자, 전기차 완성 업체라고 보시면은 여러분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우리나라 국내 업체고, 해외로 보면은 테슬라, 폭스바겐, BMW, 벤츠 이렇게들 많은 업체들도 있고, 또 다른 업체들로는 스텔란티스, 그리고 리비안과 BYD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완성차 업체들도 2차 전지가 같이 힘을 받으면 같이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같이 힘을 받는 게 전기차 부품 소재, 전기차 부품 업체들 있죠.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현대모비스부터 해서 유명한 에코캡이라든가 천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중요시 보셔야 될 게 이제 자율주행, 자율주행 업체들이 힘을 받습니다. 전기차의 가장 큰 꽃은 뭐냐? 앞으로 미래차의 가장 큰 꽃은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시스템. 현재까지는 아직은 완벽하게 국내에서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떤 물체가 다가오면 멈추거나 이런 부분들도 안정사항에서 많이 발전된 모습이죠. 앞으로 미래차는 이제 내가 운전 안 하고 이제 인공지능, 자율주행이 운전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더 미동이라든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이 있고, 또 AI 운전기사가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와 차와 교차로 오면 서야죠. 신호 막히면. 교차로라든가 주행길, 도로 부분도 중요한 거는 차와 신호를 계속 주고받아야 됩니다. 위치별로, 도로도. 이거를 해주는 부분이 바로 통신장비 부분입니다. 통신장비. 라이다 기계죠. 차 안에 들어가는 거는 라이다 기계고, 그리고 그거를 신호를 쏴주고 이런 거를 계속 실시간으로 하는 건 통신장비입니다. 그래서 5G와 6G도 같이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2차 전지의 순환 섹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지금 현재 2차 전지 소재 부분들이라 올랐죠. 이미 올랐고, 그리고 2차 전지 완성체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완성 업체들도 슬슬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올라야 될 게 이제 부품 소재, 그 다음 자율주행, 통신장비가 이제 순환 섹터로 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이해를 해야지 시장의 판단과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2차 전지만 잘 만든다고 해도 전기차 부분에서는 필요한 부분은 이제 자율주행과 부품 소재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크게 사이클을 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사이클도 그렇죠. 반도체 사이클도 이제 반도체 생산 능력을 늘려야 돼. 그럼 뭐하죠? 공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설비들을 들어놓죠. 그럼 설비 업체들이 매출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공정과 산화되는 소재단들 들어오면 매출이 증가되죠. 그러면서 그 부분들이 주식이 오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매출 증가가 일어나면서
이 부분들이 같이 순환 섹터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어떤 섹터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리를 보시고서 저점에서 잘 움직이는가 보시고서 체크하시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카메라 앱을 켜서 지금 방송하시는데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네, 이거를 스캔하시면 또한 입장이 가능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 그리고 좋은 종목, 정보, 추천 종목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부탁드리고 꼭 휴대폰으로 누르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수익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하면서 갈 건데요. 램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고 불화소 국산화 부분에서 이슈를 달리고 있는 종목이죠. 네, 기본적으로 여 밑에 7,000원 부분에서부터 네, 올라오기 시작한 종목입니다. 네, 7,000원이 어떻게 보면 기준선이 되는 거죠. 이때 엄청난 급등이 나오고 나서 상한가가 나왔죠, 바로. 네, 상한가가 나오면서 상한가 나오기 전에 바로 요 매집봉이 나오고 나서 한 달 만에 이제 상한가 나오고 다음날 급등 후에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상한가 후에 마이너스 17%까지 빠진 다음에 다음날 바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때 매수해서 바로 다음날 상한가 부분에서 다 매도했습니다. 네,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네, 기술적인, 기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노란톡에 오시면 이 부분 안내 받으시도록, 차후에 노란톡에 오시면은 이런 부분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 후에 계속 급등을 했죠. 네, 거래량이 계속 터져주면서 네, 힘을 들고 밀고 올라가는 겁니다. 엄청난 수익이 났겠죠. 네, 8,000원짜리가 13,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아까도 배운 거 우리 한번 응용해 볼까요?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거래량이 안 나오면 계속 하락을 보인다. 네, 그래서 정배열로 올라서지 못하고 계속 역배열로 이제 힘을 못 받고 있다가, 자, 밑에서 요날 2월 15일 날 이제 물량을 조금 가져가는 저점, 네, 저점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고, 7,000원 부근이 항상 지지면서 이때는 잠깐 시장이 밀리면서 전쟁으로 인해서 밀려가지고 밀렸다 다시 올라온 부분이고 해서 하다가 거래량이 한번 나오고, 이날 이제 저희는 4월 초, 네, 4월 11일 이후부터 그냥 7,000원 밑으로 모아갑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22일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약 한 20% 수익. 네, 20% 수익.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때 크게 한번 거래량이 나오고, 이때도 좀 거래량이 나오고, 이제 또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작한 종목이다. 근데 지금 사는 건 아니에요. 네. 자, 왜냐? 아직 5일선이 안 왔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 이제 여기서 지지를 못하면은 굳이 지금 사지 말고 기다렸다 사자. 근데 지지를 하고서 틀면 그때 사도 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램테크놀로지. 지금 램테크놀로지는 지금 공장 허가를 못 받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슈를 받은 다음에 크게 상승 후에 지금 다시 조정받고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네, 공장 설립이 아직 허가, 충청도 쪽에서 아직 허가를 안 내주는 부분인데, 근데 반도체 불화수소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램테크놀로지, 그 부분으로 인해서 매출이 엄청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장 설립 허가가 난다면은 날아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천천히 모아가자. 아까 처음부터 방송 보신 분들은 언제 사야 될지를 아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서 같이 노란톡에 오시면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같이 판단하면서 대화도 나누면서 네, 좋은 종목들,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노란톡에 오시면 자세한 내용과 좋은 종목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앱을 켜도 우측 하단에 QR 코드 보이시죠? 네, 요거로 화면에 비추기만 하셔도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종목 추천 및 시장 대응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네,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식량, 식음료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을 나오고, 이거는 타이밍만 오면은 계속 급등을 보일 겁니다. 네,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펄프와 목재, 철강 부분을 지속적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또 시멘트 대란까지 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가 상승,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수록 조금 더 이슈를 좀 받아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시장이 그만큼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되, 배트를 짧게 잡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수익 날 때 수익 내면서, 절대 길게 보는 종목은 따로 있으니까요. 길게 보는 종목, 길게 보지 마시고 조금 배트를 짧게 잡고 하시는 것도 좋고, 이럴 때는 잠깐 쉬었다 가는 것도, 장이 충분히 저점을 지진 다음에 다시 올라올 때 그때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지지와 저항, 그리고 재밌는 시장 상황과 종목 얘기들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기는 수익 내는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노란톡 오셔가지고 저희 박투사와 함께 슬기로운 투자 생활, 슬투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박스넷 경제TV의 박투사였습니다.